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가시리는 대표적인 고려가요인데요. 먼저 고려가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성격의 시가입니다.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시대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고려가요를 고려소교 또는 고려가요를 줄여서 여요 그리고 긴 노래라고 해서 장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는 서경별곡, 정석가, 동동, 청삼별곡 그리고 만전충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3음보를 기본으로 해서 3-3-2주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연장체, 그리고 연이 나누어지는 분연체 또는 분절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용은 주로 남녀 간의 애정,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가요의 작가는 평민층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고 구전되어 오다가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향악보 이런 문헌에 실려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가요에는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노래가 많은데요. 조선 전기 학자들의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저속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의 고려가요를 문헌에 싣지 않았습니다. 가사가 속되어 책에 싣지 않는다. 이것을 사리부재라고 하는데요. 이 사리부재 때문에 많은 고려가요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시리는 모두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시와 같은 기, 승, 전, 결 이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1년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가 대평성대. 이걸 해석을 해보면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죠. 가실 거냐고, 즉 떠날 거냐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별의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이별의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소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실이 있고 가시렵니까? 이것은 물음의 의미보다는 제발 가지 말아달라는 애원의 심리가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이행의 끝을 보면 나는이 나오는데요. 이 나는은 여음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이 악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흥을 돋우는 조응구이고요. 그리고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시거라고도 하는데요. 행의 끝에 형식처럼 굳어진 틀로 된 어투를 의미합니다. 여음은 남는 소리라는 뜻으로 의미보다는 감흥과 그리고 리듬감을 일으키는 어절이나 구절을 의미하는데요. 여음은 노래에서 다양한 위치에 들어가는데 각 연의 끝에 들어가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여음을 특별히 후렴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음은 작품에서 빠져도 시상 전개나 내용에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여음을 사용하는 것이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실이 있고는 가실이 있고 이렇게 쓰여야 하는 게 맞는데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의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시리 뒤에 있는 이꼬를 생략해서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이렇게 쓰여서 332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에서 여음을 빼면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가시리 있고를 A라고 본다면 발이고를 B로 보고요. 그래서 A, A, B, A 구조로 되어 있고요. 민요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에도 이와 같은 운율이 형성이 되는데요.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여기에서도 332조의 3음보 AAB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332조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살얼이, 살얼이랐다 이렇게 낫다를 생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후렴구인 위증질과 대평성대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의 상황은 이별의 상황입니다. 이별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인데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쓰였습니다. 노래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후렴구입니다. 이 후렴구는 민간에서 구전되던 고려가요가 후대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되면서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노래한 정치적인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교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기 위해서 또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서 추가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 2연을 보면 날러는 어띠 살라하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임이 없으면 화자 자신은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이라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고조된 표현으로 임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에게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만류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단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여인의 수동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쓰인 발이고 가시리 있고는 2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을 통해서 화자를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더 고조되고 그리고 임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의 끝에 있는 나는은 여음입니다. 후렴구인 위증질과 대평성대를 보면 위는 감탄사로 보이고요. 증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악류를 맞추기 위한 여음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연의 끝에 들어가는 여음구를 후렴구라고 하는데요. 후렴구는 대체로 분연체로 이루어진 고려 가요에서 연이나 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된 시상을 통일하는 기능을 합니다. 각 연마다 후렴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시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형태적 안정감도 주면서 의미를 전환하는 역할을 후렴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의 승 부분에서는 이별의 상황으로 인한 좌절과 슬픔의 고조 그리고 탄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실이 3년 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잡사와 두월이 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시에라 위 증질과 대평성대.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화자는 임을 붙잡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기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운하면, 님이 서운하면, 님의 마음이 상하면, 님의 마음이 토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입니다. 님을 붙잡고 싶지만 님을 보내는 아쉬운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떠나는 님을 붙잡지 못하는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에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올 쉐라, 이 리을 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또는 뭐뭐 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즉 기승전결 중에서 이 전 부분에서는요.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고 체념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실이 사연, 결 부분을 보겠습니다. 셜 온님 보대 암노니 나는 가시는 닷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질가 대평성대. 서러운 님을 보내니 가시자마자 즉시 돌아서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행의 셔론님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서러운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서러운의 주체를 임으로 본다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럽다라는 감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러움은 이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데서 오는 한의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의 끝에 나는 그리고 이행의 끝에 있는 나는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입니다. 그리고 이행을 보면 가시는 닷 도셔 오셔셔 임을 보내면서 가자마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화자의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임이 돌아오는 거겠죠. 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임을 붙잡으면서 매달리지는 않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님이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삼행의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후렴구입니다. 사연, 이 결 부분에서는 임과 재회하고 싶은 소망과 기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시리가 지닌 이별의 정안을 계승한 현대시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떠나려는 임을 붙잡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떠나는 임을 축복을 하면서 슬픔을 인내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가시리의 화자는요.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냥 보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미 떠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인내심이 강한 화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화자는 순종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에 대한 설명은 다른 강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리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입니다. 정한은 화자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사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 생기는 정서인데요. 가시리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의 정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면요.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입니다.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도 못하고 슬픔을 다독이면서 임이 곧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징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가실이 있고 올쉐라 오쇼셔 이런 여성적인 어조를 통해서 전통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한시와 같은 기승전결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을 보면 하나의 연이 아닌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된 연장체로 되어 있고요. 각 연이 이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연체 또는 분절체 형식입니다. 그리고 끝에 행의 끝에 나는 같은 여음이나 그리고 연의 끝에 위증질과 대평성대 같은 그런 후렴구가 제시되어 있어서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리는 시용향악보의 귀호곡이라는 한문 공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인 가시리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